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22일입니다. 오늘도 배터리 셀 업체부터 해서 배터리 소재 관련 업종이 주말의 소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도체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시장에서 상당히 매기를 못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현대차에서 자체적으로 배터리 연구 개발에 나선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폭스바겐 사태가 그죠? 폭스바겐에서 노스볼트를 통한 스웨덴의 기업, 이 어떻게 보면 조인트 벤처죠. 여기를 통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뭐 빠르면 23년부터 늦어도 25년부터 조달하겠다. 그 전에는 중국의 CATL과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삼원계인 뭐 LFP 이런 약간의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업체들 SK나 LG나 삼성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다른 맥락으로 시장을 좀 시장에서 해석이 되다 보고 그리고 시장이 그런 중국 관련 배터리 업체 쪽으로 좀 이제 쏠림이 되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지금 한 1, 2주째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아시겠지만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원통형 배터리를 하겠다고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도 발표를 했었는데 완성차 업체들이죠. 결국에는 배터리 시장 진입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당장에 어떤 배터리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노스볼트랑 조인트 벤처를 통한 협력을 하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 어떤 우리나라의 3사가 하고 있는 그런 배터리에 대한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 안 높다 이런 거를 평가하기 전에 과연 기술력이 있는가,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라는 거는 되게 화재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성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내 배터리 업체 정말 위기일까? 오늘 시장에서 또 약세를 보였던 배터리 업체들과 함께 시세를 보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체크부터 오늘 시장 점검을 해야 되니까 볼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제 주제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결국 폭스바겐 이어, 그리고 원래 테슬라부터 사실 나왔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때도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이렇게 배터리 될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번 폭스바겐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런 시장의 반응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그런 고객사 이탈,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걱정거리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도 배터리 독립을 하겠다, 이런 게 주말 뉴스에 또 나왔었는데, 현대차가 뭐 작년 연말에 EGMP 전기차 플랫폼에 이어서 이제 배터리까지 나서겠다. 근데 현대차가 정말 배터리 기술이 지금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이 저는 좀 가는데요. 뭐 하긴 할 수 있겠죠. 밑에 뭐 벤더들 붙여서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과연 벤더들이 지금의 국내 3사 배터리 셀 업체에 어떤 거의 뭐 수년간 이상의 연구 개발을 했던 즉 R&D를 했었고 투자를 했었고 캐펙스 투자, 결국 배터리는 것도 생산 설비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엔 가정이 필요할 텐데 이익률을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완성차 업체가 이걸 자체적으로 하겠다? 글쎄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좀 그리고 싶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의견이니까 동의하시지 않은 분은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뭐 동의하시지 않은 분은 의견을 주셔도 저도 또 모르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니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질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배터리 업계 여파는 단기적으로 주가로는 불가피한 거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워낙 마켓쉐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국에서 입지도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 CATL하고 협력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제가 데일리 쪽에서 배터리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크는 쇼크. 근데 이게 당장의 기업의 어닝들,
이거를 지금 훼손시키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숫자를 좀 기사에서 찾아와서 봐봤는데 작년에 300기가와트를 해서 400기가와트 이게 50kW가 전기차 한 대에 필요한 용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이거 키로가 1000kW가 1기가와트죠, 또. 그래서 이게 300에서 400기가와트가 작년에 이제 그 전기차에서 그 배터리에서 사용됐던 건데 20년 기준으로 코로나 때 또 이게 엄청나게 성장한 용량이거든요. 근데 21년에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신규 발주 물량 올해가 1400기가와트입니다. 1400기가와트. 작년에 무려 4배 이상이에요. 4배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의 과연 삼성 그리고 LG, SK 이런 것들과 중국의 CATL 그리고 여기에 일본의 파나소닉 여기가 거의 독과점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이라고 하기보단 가점이죠. 가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을 또 대체하려면 새로운 진입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회사들이 과연 물론 기술력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기술력은 갖고 있을 수 있고 뭐 파우치형이냐 각형이냐 원통형이냐 각각의 회사마다 추구하는 바가 기술력이 또 R&D 했던 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라는 거는 상당히 소재가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냥 진입 장벽이 낮아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전기차 중에 이제 거의 5% 정도잖아요. 전체 시장에 완성차 업계가 다 이쪽으로 반 이상이 갈 거고 근데 이쪽에서 여기에 지금 이미 기술 진입 장벽이 이렇게 들어온 회사들에 대해서 대체제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커질 수 있는 파이에 대해서 이 세계가 정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층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답을 줄 수는 없어요.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의 2차전지 셀 업체나 소재 업종 특히 충분히 가격 조정이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특히 소재 업종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셀 안에 들어가는 소재 분리막이든 양극재든 뭐 이게 전고체로 또 간다고는 하지만 음극재든 이런 소재 업종들이 과연 주가가 이 이슈로 정말로 셀 업체들과 똑같이 때려 맞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오늘 코스피는 소폭 하락 마감했어요. 3033 마감했고요. 배터리 3.4 하락 마감이 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중국에서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11개월 연속 동결을 했고요. 우려했던 긴축이 없었다. 이게 시장에 좀 중국 시장도 올랐고 시장이 상당히 약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니케이 지수는 2%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르네사스 공장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공장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NSP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차량용 숄티지 나고 있는데 더 악재가 터진 거죠. 그만큼 P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Q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공급 이슈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니케이는 아시아에서 최대 낙폭으로 4일 만에 3월 4일 이후에 최대 낙폭으로 하락했지만 그동안 워낙 강했던 증시이기 때문에 그냥 차익 실현 물량이 이런 부분에서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각의 뉴스에서는 미국채 금리 때문에 뭐 빠졌다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관련 업종이 또 완성차 업종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여파들이 연쇄적으로 요거 반도체 관련 숄티지 그쵸 화재 이런 소식에 좀 악재를 맞았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보면 연기금이 또 200억 넘게 샀어요. 그 중에 IT 하드웨어 쪽도 많이 샀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 수출입 동향도 또 발표하면서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 워낙 강했습니다. 52주 신고가 뿐만이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또 내는 종목들도 몇 가지 보였는데요. 그야말로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가면서 개별 종목 장세로 분명히 움직이는 게 코스닥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얘기를 오늘 조금 더 해보면요. 이게 2020년 상반기 자료긴 해요. SNE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CATL이 전체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을 23.5, LG화학이 거의 1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죠. 바뀌었고, CATL이 지금 점유율이 1위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LG화학이 2위 정도, 그리고 파나소닉이 3위 정도. 거의 세 개의 합이 지금 보시면은 거의 70%좀 육박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거의 우리나라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정확히 거기서 한 3분의 2의 절반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에 이건 배터리의 지금 점유율이에요. 20년 점유율이고, 전기차의 지금 시장 파이가 전체의 완성차 업체의 4% 20년 기준으로 팔렸거든요. 그래서 MS가 지금 전기차 전 세계 시장의 4에서 5%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5년간 한 25년까지 20% 그리고 30년까지는 거의 지구 절반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40에서 50%로 전기차가 지금 출하될 걸로 시장의 파이를 장악할 걸로 예상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는 동안에 정말로 전기차에 대한 원가 절감부터 해가지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친환경적인 지금 ESG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화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소재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발화나 뭐 여러 가지 폭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안정성, 이런 것들이 결국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시장의 파이도 커지고 있고,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은 이 지금 들어가는 요게 이 파이 속에 이게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업체들이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이 업체들이 이 포션을 더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 지금의 이 큰 포션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요인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증권사에서 리포트 한번 나왔던 건데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증권사에서 리포트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미주 쪽은 뺀 거예요. 또 심지어 유럽 쪽만 거의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배터리 관련 셀 업체, 소재 업체 뭐 이런데 정말 중국 관련 여기 CATL도 있네요. 그죠? 뭐 테슬라도 있고 정말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배터리부터 여러 가지 소재, 그리고 완성차까지 정말 안 나서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정말 무궁무진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배터리 내재하는 당연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완성차 업체들에게. 근데 이거를 그 완성차 업체가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폭스바겐처럼 조인트 벤처를 차려서 노스볼트나 이런 데랑 또 합작을 한다든지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이슈가 되는 결국 우리나라 3사 위기감은 분명히 있지만, 언젠가 넘어야 할 고비를 빨리 오히려 캐치업 한다면은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이 자구자책으로 간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또 국산 배터리 3사와 함께 이 소재의 혁신을 일으켜서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그다음에 요새는 배터리가 이슈가 돼가지고 배터리 관련주만 빠졌는데요. 시장이 아직 제대로 개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포인트를 잡으면은 오히려 기업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지금 정말로 잘 그 대응을 한다면은 3사가 여기서 무너지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주분남, 야, 뭘 사야 돼? 그래서 뭘 사라는 거야?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께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배터리 셀 업체보다는 배터리 셀 업체에 들어가는 결국 소재 쪽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 시장이 전기차가 커지면서 배터리 시장이 커지던 이 두 가지를 다 결국 쓸 수밖에 없는 소재, 이런 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회 요인이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폭스바겐을 얘기하면은 그 CATL이요, 그죠? 결국 노스볼트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받겠다는 게 폭스바겐인데, 노스볼트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투자를 막 시작한 단계라서 뭐 배터리를 납품을 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지분 투자를 한 CATL, 그죠? 중국 거시안에서 훨씬 싼 값에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결국 덩치를 감안하고 시장의 큰 파이를 생각했을 때 중국산 배터리를 결국 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재하라 하지만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는 분명히 계속 있을 거고요. 한국 배터리가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데 그동안 품질과 성능, 안정적 낫기 이런 것들,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캐펙스라는 지금 설비 투자도 정말 많이 진행된 건 한국만큼 이런 배터리 업체도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완성차가 결국 만약에 최근에 배터리 LG 화학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이게 뭐 소송 관련이랑 뭐 이렇게 배터리 이제 폭파사고 이런 것도 서로 누가 내 탓이냐 네 탓이냐 현대차에서도 또 있었잖아요. LG 화학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성차가 그걸 다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한 요인,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일어나면 이익률이 떨어지는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했을 때는 배터리가 여기서 절대로 끝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시향 전에 좀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HTS를 잠깐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아침 상당히 약세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고 거래대금 13조, 코스닥은 연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 상황은 다르게 연기금이 오늘 262억, 기관 수급이 같이 받쳐주면서 개인이 좀 투심을 위축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은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이고요. 거래소보단 코스닥이 오늘 나았다, 그런 모습을 그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코스닥은 121선 밑에까지 빠졌다 61선 회복됐는데 단방에 V자로 올라가기는 수급적으로 좀 약한 것 같아요. 거래량도 그렇고 지금 연기금이 여기서 만약에 판다면 또 언젠가 121선 다시 내려가고 삼각수렴이 좀 이격 갭이 더 좁혀지면서 그래도 방향을 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완전한 삼각수렴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완전한 삼각수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이 움직여줘야지 그래도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개별 종목 증세가 일어나고 있고 수급적으로 역시 연기금 매도, 외국인 매도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좀 지친 개인의 모습으로는 좀 들어 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향은 한 4월 중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즌부터 아마 좀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봐요. 자,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대형주는 그냥 별일 없었던 것 같아요. 금융주가 KB금융이 조금 강했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 다 배터리 기업들 2, 3%대 약세를 그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시장을 받쳤고요. 하이닉스랑 같이 반도체 관련해서. 근데 대형주는 못 갔는데 이쪽 중소형주 코스닥을 견인하고 있는 중소형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강했던 이유는 오늘 스트릿 동향이 아마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1분기에 대한 기대 실적, 2분기에 기대 실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또 반도체 중에 뭐 이런 APTC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드라이에처 장비주인데 신고가를 냈어요. 그쵸? 외국인이 정말로 많이 사면서 신고가를 냈는데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가 일어날 때 시장은 행보 장세, 답보 장세에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주식시장에서 꽃장세가 오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뭐가 꽃장세 힘들어 죽겠는데 뭐 몇 개 종목 오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께는 작년같이 대형주가 다 오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그냥 지수가 올릴 때는 그냥 무임승차로 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주식시장은 매번 그런 시장이 오지 않는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바텀으로 분명히 계속 상당히 뎁스 있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 체크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성장성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매크로는 어떤 주식이 아무리 좋더라도 시장에 대한 어떤 하방 위험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매크로를 보는 거지 기업 분석할 때 매크로는 사실 그렇게 큰 결국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 쪽도 좀 좋았고요. 이 2차 전지랑 수소 관련 안 좋았고 화학이랑 여기 안 나왔지만 H&M, 페노션 이런 약간의 경기 순환주라고 해야 될까요? 시클리컬 관련주들, 화학해운 이런 쪽 역시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작년 4분기 워낙 좋았던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핫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 오늘 K미칼이 또 5% 빠지면서 거의 계속 52주 신저가가 찍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 가격, 지난주 가격 따상 가격에서 내려왔죠. 10% 이상 하락했고요. 바이오가 투심이 오늘 CMR 쪽이 조금 바이넥스 빼고는 안 좋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 여행 관련주 뭐 코로나, 뭐 백신 여건 뭐 이런 계속 경기 회복 나오고 있는데, 여행이나 항공주도 결국 뭐 추세를 위로 타고 가기에는 실적이 부족한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셋 쪽도 반도체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역시 반도체였다. 반도체의 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화학 쪽도 좋았고요. 화학 좋았고 뭐 철강, 건설, 그죠? 해운. 대표적인 시클리컬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장은 브리핑 해드렸고요. 오늘은 전기차에 대해서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자, 오늘 중국 이강 인민은행 총재 유동성 추가 공급 발언을 했어요. 매크로적으로 보시면 대출금리 아까 11개월째 동결했다고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나왔던 중국발 긴축 우려 이런 것들 좀 잦아든 게 그래도 아시아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거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인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뭐 몽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 뭐 이거 증권 관련된 자격증 공부하신 분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정말로 최상의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25년까지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 했을 때 지금보다 주가가 5배 높은 약 3,000불, 테슬라가 한 600불 정도를 지금 600불 중반이잖아요. 그래도 5배. 이렇게 제시했는데 시장에서 반응 각기각색이죠. 이제 PER, 뭐 PBR 이런 시대가 아니라 야,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주가를 미래의 이익을 땡겨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고, 야, 말도 안 돼. 이거 최상의 시나리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앞으로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되고, 경쟁자가 어떻게 진입할지 이런 것들을 변수를 전혀 놓지 않고, 정말 이상향적인 가격만 제시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제 정말 막장을 가는구나.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주식에 들이대도 이렇게 좋은 거는 다 들이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시대의 혁신의 기업을 만들었던 그런 아무래도 기업인 만큼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또 그런 기업들만 투자한 만큼 아마 시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시라고 제가 이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간세적인 발표 3월 1일 20일 수출 동향인데요. 339억 달러입니다. 이게 10일에도 발표하고 10일 지나서 20일 지나서 발표를 하죠. 거의 10일 간격으로 12.5% 증가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액 작년 대비 YY를 13.6% 모든 수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게 평균 대비 전체 대비 반도체가 주도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다. 결국에는 실적으로 또 1분기, 2분기 가면서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